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18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오전에 취임 행사가 있었고, 오후에는 이제 저도 또 본업이 바빠서 오늘 이제 사설을 쓰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칼럼을 쓰는 날이기도 해서 바빠서 좀 늦은 시간인데, 이제 벌써 저녁이 조금 이제 깊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취임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사는 국민이 모두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글이죠. 아마 뭐 취임사만큼 열심히 보는 글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듣고, 또 저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취임사를 꼼꼼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누가 썼나 하고 궁금증도 가지게 되고. 물론 이제 취임사를 밑에서 쓰고 대통령이 이제 직접 보고 몇 번 고치고 이걸 좀 강조해 주세요, 저걸 강조해 주세요 하고, 이 대통령의 또 이 어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관광 이런 이 중 모음이 발음이 잘 안 되어서 관광 뭐 이렇게 늘 발음을 해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재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대통령의 어법 자체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호흡이 길다 짧다, 또 어떤 단어는 발음이 잘 되고 발음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대통령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음성이라든지 이 발음까지 잘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진에서 글을 쓰고 쭉 이제 깊이 그 생각의 내면을 알고 또 생각 흐름을 알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글을 쓰게 되고, 또 이제 대통령 본인이 이제 글을 보고 고치게 되고, 몇 번 읽어보고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고치고, 이제 문장을 짧게 자르거나 길게 가거나, 또는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이 대통령 취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써준 대로 또는 이제 미리 약속된 글을 이제 읽는 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제 웅변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제가 지금 전문을 쭉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사,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 국민행복,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의 솜씨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들고 지금부터 제가 우리 논설실에 있는 또는 기자 후배들이 쓴 글을 고친다는 생각으로 고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아주 문장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쓴 사람을 탓할 이유는 없고, 아마 이 문장을 누가 썼는지는 뭐 제가 뭐 알아보면 이제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순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썼겠죠. 예를 들어서 부강하고 쉼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건 부강하고가 앞에 나와서는 안 되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문장이 쭉 문장으로서 연결이 되죠. 부강하고 쉼표 국민 모두가, 부강하고가 걸리는 게 대한민국인데 저 뒤에 가서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리고 부강한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게 물리가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
썩 물리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은 분이 쓴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받고, 또 뭐 한때는 정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필력이 아주 좀 떨어진다, 힘이 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이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쭉 전체 길지 않은 글입니다. 길지 않은 글이어서 오늘 취임사도 뭐 한 10여 분 말씀하셨나요? 제가 쭉 메모를 해가면서 들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당선자가 약간 긴장한 듯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부흥, 그 다음에 이제 국민행복이란 작은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융성인데 문화융성 뒤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 언급을 할 때는 안전한 국가 또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뭐 이런 제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목이 중간 제목이 없이 그냥 북한에 대해서 갑자기 문화융성을 쭉 얘기하다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이렇게 넘어가서 상당한 분량을 또 북한 문제에 바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문을 제 지금 이 동영상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근데 몇 가지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이 취임사인데 좀 무성의하게 쓰여졌다 하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아마 이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이것도 좀 끼워넣자, 저것도 좀 끼워넣자 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는 방법에 대한 또 무엇을 부흥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것들이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 부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부흥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언급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행복은 이제 그 다음 파트에 나오는데 국민행복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는 주로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애써 피하고 선택적 복지라는 말이 주는 아주 좀 고약한 뉘앙스가 있죠.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저는 전략적으로 잘 쓴 표현이라고 봅니다만은 이 경제 부흥 안에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첫째,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지 몰라도 창조 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법상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약간 말씀드리는 것은 취임사의 문장론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취임사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조금 삼가고 싶은 게 제 기분인데, 어떻든 얘기하다 보면 조금 이제 꼬치꼬치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창조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창조 경제를 추진해 간다. 창조 경제가 뭔데? 창조 경제라는 것은 추진되는 대상의 것이 아니죠.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전통적인 그런 생산 방식이었다면 그것이 IT와 과학기술이 결합된 창조적 어떤 융합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창조 경제를 추진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누가 저렇게 글을 썼나, 마치 창조 경제를 추진한다 이러면 축구를 찬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축구는 하는 거고 볼은 차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리 시원치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대변인이 있었나요? 아마 뒤에 이 전문적인 또 이 글 쓰는 분들이 따로 있었을 터인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이제 약간 그 문장론적인 문장의 어떤 단어 사용이라든지 또는 소위 구문론적인 이런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호흡을 어디에서 끊느냐, 또 하고 하며 했을 때 A 하고 B 하며 C를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A, B, C, D가 등가에 놓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과 대동강과 한강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낙동강과 대동강과 무슨 청계천과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A 대문자, B 대문자였으면 C도 대문자라고 가야 되는데, A는 대문자, B는 대문자, C는 소문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글 쓰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창조경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쓰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문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국면마다 그 의미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인재들을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로 키워 미래 한국의 주축으로 삼겠습니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야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 당연한 공자의 말씀이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승하거나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사실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만은 뭐 흔히 그렇게 쓰니까 뭐 그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화라고 하는 평등의 원리 또는 균등의 원리 또는 동반성장의 원리하고 과학기술과 IT의 융합형 어떤 아이디어나 탁월성에서는 다르죠. 그래서 이 창조경제를 바로 위에서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이 창조경제의 중심이라고 해놓고 밑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창조경제가 된다. 이렇게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 청와대에서 나중에 참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대중에게 내놓을 문장이 있으면 제가 한가하면 데스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문장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점수를 주기는 너무 어렵고 너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좀 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 이렇게 돼야 웅변이 됩니다. 글 쓰는 사람이 글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연설하고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것인데 이따위로 쓰면 대통령이 웅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조에도 맞지 않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가 각자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는 사실은 시장경제 시스템이죠. 경제민주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시스템은 북돋워 주는 시스템이죠. 각자가 자기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는 최대한의 역량 더하기 알파를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라든지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정리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민 행복인데요. 국민 행복은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복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파트가 있습니다. 교육 파트에 대해서 여기 쓰여진 것만 가지고 어떤 교육 정책이 나오겠는지를 짐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융성이 있고 북한 파트가 있습니다. 북한 파트도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쭉쭉쭉 계속 부탁만 하는 거예요.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의 대북 경고는 물론 여러 가지 국제적 파장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어느 국제세계의 이해관계 당국자들보다 가장 강경한 노선을 전략적으로라도 취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죠. 그런데 엄중한 경고가 없습니다. 그냥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 너 자신이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해라. 대화로 나오기를 바란다.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지금 안보 대통령 맞나 하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북한 당국 외에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빠졌습니다. 또 빠졌다는 것은 노무현, 이명박 그 누구도 그런 메시지를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요. 적어도 박근혜 후보에게 있어서만큼은 북한 2,500만인가요?
제가 일본에 약간 숫자를 더듬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자기 국민이 몇 명인지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중계를 해가지고 한국 통계당국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주죠. 어떻게 너희들 통계를 만들어내는 지도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없습니다. 엄중한 경고가 있고 북한 동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반도의 지도자로서 북한 동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영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이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영내 국가가 아닙니다. 무슨 영내 국가예요? 영내 국가라는 것은 무슨 영연방 영내 국가라든지 EU라고 하는 유러피언 유니언의 영내 국가라든지 뭐 이런 거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아울려서 온 아시아와 대양주 국가, 호주 뭐 다 포함해서 전 태평양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 지역 전체가 영내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글 쓰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 지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영내가 있나요? 영내가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잘못된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함을 덮고도 남음 있는 한마디 잘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아마 혹시 여러분들 그 낮에 취임사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엄정한 법이 이제 법적 그 안전성이 보장되는 힘이 아닌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정말 잘 되었다 라고 빨간 줄로 밑줄을 그을 수 있는 문장은 이겁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입니다.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시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라의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이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과 국가가 동반자의 일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표현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또 백미입니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나라의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밑에 문장.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부탁하는 대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십시다 이렇게 끝맺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으라. 그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의, 물론 케네디 전에 누구가 또 그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케네디가 인용을 해서 쓴 것인데 ask not 이렇게 시작되고 ask what 이렇게 시작되는 소위 정통종합영어에 나오는 영어 문법책에 늘 고전적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문장이죠.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달라. 이렇게 호소했던 케네디의 호소를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입니다. 국정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도 국가에 기대지만 말고 정신 차려서 해달라. 이런 부탁이죠. 또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고 자신이나 자기 작은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뭔가 헌신해달라. 힘을 모아달라.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백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조간을 쳐다봐도 이 대목에 주목하는 언론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대목에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강조된 어법으로 읽히지 않도록 문장을 써놓은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넣으라고 해서 넣은 대목일 텐데 어투를 보면 말하자면 문장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께서 반드시 하고 싶어서 이 대목을 넣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썩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저 대목을 왜 그냥 저렇게 평이하게 지나가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읽으실 때 웅변 없이 읽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이 너무 앞뒤 문장이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해주지 못하는 문장론적 결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목만큼 오늘 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국가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나라 운명은 여러분이 잘 결정해달라.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고 국가의 공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걱정하고 힘을 모아달라 하는 연설만으로도 그동안에 이 박근혜 그전에 노무현, 이명박,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을 뛰어넘는 그런 연설이었다 하는 점은 제가 지적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연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연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연설을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사실 숨이 일관하게 잘 되어 있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연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숨이 일관한 하나의 철학적 기조에 의해서 쭉 쓰여져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놀랍게도 다시 읽어보니까 통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분열을 스스로가 획책했죠. 조장했습니다. 그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 구조로 몰아가고 물론 이제 본인은 그런 천하대란적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의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도를 계획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실패 상태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는 가다가 신년사는 좋았습니다만은 촛불 시위를 만나면서 완전히 굴절되고 중도 실용 서민으로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완전히 본인의 취임 연설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뭐 취임 연설과 막 그다지 같은 방향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연설이 제시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취임 연설이 내세웠던 방향과 부디 같은 방향으로 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부대로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이익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